당대표 선출 과정의 잡음, 후보 난립 같은 귀에 익은 정치 언어들이 되살아나면 한국 정치는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역사적 당위성은 좌파 늪에 빠진 한국 정치에서 구원투수가 되는 것이다. 예, 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칼럼 내용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생각과 다른 점은 뭐고 공통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칼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의견, 또 자신의 지금 생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궤를 같이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선의 김대중 칼럼을 오늘 갖고 왔는데요. 예, 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그 제목입니다. 예, 내용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아주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감안을 해서 흐름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대통령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는 것을 전제로 2년 남짓뿐이다. 정확히는 2024년 4월부터 2026년 중반까지다. 그의 임기는 2027년 5월이지만 앞에서 소수 대통령으로 2년 그리고 뒤에서 레임덕으로 1년을 빼면 남는 것은 2년뿐이다. 그것도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말이다. 그때까지 윤 대통령은 임시대통령 처지고 선거에서 지면 그나마도 식물대통령으로 끝난다. 그에게 있어서 국민의힘에 있어 무엇보다도 보수 우파 국민에게 있어 내년 총선거는 그렇게 결정적인 정치적 갈림길이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근현대 정치사에서 내년 총선은 가장 중요한 총선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대통령이나 대권주자들은 기존의 정치 조직에 올라타기보다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당을 만들어 선거에서 이겼다. 김영삼은 신한국당을 창당해 15대 총선에서 승리했고 김대중은 새천년민주당을 만들어 16대 총선을 치렀다. 노무현은 열린우리당을, 박근혜는 새누리당을 창당해서 총선에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처럼 역대 대통령들은 자기 주도로 정당을 만들거나 확대 개편해서 총선을 치르고 또 이긴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충분히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더욱이 그는 기성정계의 회의를 가진 정치 신인이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윤석열표 정치 집단을 만들어 정계에 나름대로의 새바람을 집어넣고 싶을 것이다. 당연히 하지만 윤 대통령이 유념할 것이 있다. 전임 대통령들은 기성 정치인이었다. 기성 정치인들과 끈끈한 인연으로 상하관계를 맺고 또 술수에도 능한 정치 기술자들이었다. 윤 대통령은 아니다. 그런 경험과 인맥이 없는 정치 외인일 뿐이다. 아무리 개혁 마인드가 높다고 해도 그 열망과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윤석열이 주도하는 정치 집단은 자칫 검찰공화국 또는 법대동창회로 흐를 우려마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길은 섣불리 공천 파란을 일으키기보다 공천을 당에 맡기는 것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친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면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이 없을 것이다. 보수 지지층도 그것을 바란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근접하지 않고 대통령과의 친분과 선택만을 믿고 의존하는 경우 표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 선택은 자칫 여권의 이탈과 무소속 출마, 이에 따른 표 분산, 그리고 패배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때 공천 파동으로 여권 후보가 난립하고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지는 상황을 목도했었다. 그것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현실의 문제다. 정치 개혁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지고 소수 대통령으로 전락해 정부 기능 자체가 정지되고 나란 일이 함몰되는 문제만큼 중요하지 않다. 거기다 민주당이 이재명을 딛고 넘어 국민 앞에 새로운 좌파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선거에 임할 때 국민의힘 공천 파동은 그것처럼 좋은 먹잇감이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당대표 선출에서도 당의 총의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 사람들은 그가 이준석 대표의 문제로 얼마나 학지를 뗐는지 잘 안다.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과 같이 가는 당대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긍정한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대표 선출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보인 혼선과 잡음, 과잉 대응이
대통령답지 않다는 느낌도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같이 가는 당대표가 중요한가, 당의 민주성, 대표성이 더 중요한가의 판단이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내세우고 나라의 장래 먹거리 투자에 안목을 집중하며 안보, 대공, 대북에 열정을 보일 때 박수를 보냈다. 그가 과거에 잘못 처리된 것,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할 때 그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그가 국내 정치적 행보에서 삐걱거릴 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의 안목과 열정이 국내 정치 주변 인사 문제에 이르러서는 빛을 잃고 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대통령의 뜻이라거나 대통령의 의중이라거나 하는 말들이 나오고 여기저기서 자만감이 돋보이는 현상이 삐져나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예, 이제 칼럼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의 잡음, 그리고 공천을 앞두고 공천 파동, 후보 난립 같은 귀에 익은 정치 언어들이 되살아나면 한국 정치는 과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역사적 당위성은 좌파 늪에 빠진 한국 정치에서 구원투수가 되는 것이다. 네. 결론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당대표 선출 과정이 잡음, 공천을 앞두고 공천 파동, 후보 난립 같은 귀에 익은 정치 언어들이 되살아나면 한국의 정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역사적 당위성은 좌파 늪에 빠진 한국 정치에서 구원투수가 되는 것이다. 예,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칼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